제일 첫 번째로는 과연 통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걸 감당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가 제일 우리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오랜 시간을 거쳐서 분석을 한 결과 우선 세 가지로 나눠서 요약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일 첫째로 우리는 통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국가 원로 되시는 분들이 우리가 통일을 지금 감당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어떻게 평화롭게나 그냥 지나가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사실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통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걸 확실히 안다는 거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뿐더러 둘째는 뭐냐 하면은 통일은 좀 때를 봐가면서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서두르면 안 된다. 이렇게 국가의 원로 같은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 걸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거는 경제적으로만 본다면은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앞당겨지는 게 부담이 적습니다. 그런데 절대 액수로만 해서 부담이 적은 게 아니라 상대적인 비율로 해서 부담이 적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론이냐 하면은 통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그럼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대가를 치렀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근데 물론 비용이 들어가죠. 세상에 거저되는 건 없으니까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냥 그렇게 비용만 들어가고 그냥 끝나는 거냐면 그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 이득, 그 수확, 그런 편익 이런 것들을 좀 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통일에 들어가는 비용하고는 비교할 바 없이 그 대할 것이 없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쉬운 얘기를 하면은 비용을 들여서 통일을 하더라도 이거는 뭐 그냥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고 남는 장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남는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아주 크게 남기 때문에 가히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하면은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그 진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허황된 자신감이 아니고 이거는 아주 있는 진실을 그대로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런데 우선 단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야 될 텐데 우리 현상은 어떠냐 하면은 사실 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작년에 여론조사 한 거를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통일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63% 정도에서부터 53%로 내려갔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국민 한 절반쯤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한 절반쯤은 통일 안 해도 좋다는 얘기라고 그러고 부담이 간다. 그리고 통일 싫다까지도 합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이 필요하다는 사람들은 한 절반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젊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이건 더 안 되는 쪽으로 갑니다. 젊은 층으로 가면 2008년에 53%가 통일이 필요하다 그랬던 사람들이 한 40% 정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한 4명만이 통일이 필요하다 그러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는 통일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남북 통일을 시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당사자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반으로 나눠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능력도 없고 통일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통일이 없는 거죠.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통일비용 감당할 수가 있고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통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대박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통일이 좋다고 할 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 몫으로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어떻게 해서 이게 대박이 되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제가 최근 통계 자료를 가지고,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나온 통계 자료를 가지고서 통일 비용을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보면은 한 7%, 그러니까 전부 합쳐서 한 7% 정도가 GDP의 7% 정도가 이제 통일 비용으로 나타나는데, 근데 그러면 이 통일 비용이라는 게 어떤 것들이냐 하게 되면은 통일 비용은 크게 나눠서 우선 세 가지 정도의 그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첫째로는 이제 통일이 되는 바로 그 당시에 그 혼란 상황에서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되는 비용. 그거 우리가 쉽게 위기 관리 비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좋겠죠. 그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남북이 하나로 된다. 그러면은 모든 제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교육, 뭐 모든 걸 어느 면에서 다 이게 단일화가 돼야 한 통일된 나라라고 그러는 거지, 이게 갈라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제도, 체제 이거를 단일화시키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래서 이 제반 제도 체계 단일화 비용, 이게 이제 그 통일 비용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만 해놓으면은 그럼 뭐 섞어버리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내막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북쪽의 소득 수준은 남쪽의 소득 수준의 20분의 1에 불과한 겁니다. 2분의 1이 아니고 뭐 몇 분의 1, 20분의 1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확 섞어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그 생산성 이런 걸 놓고 볼 때 참 너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그동안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하던 사람하고 여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살아가던 사람들하고 이게 금방 경쟁이 되겠느냐고.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남쪽 사람들하고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된다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돼. 우리가 어떤 통일한다는 게 식민 통치 수준에서 누굴 데려다가 우리가 뭐 구두 닦기나 시키고 뭐 파출부나 시키려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같이 잘 살자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주는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생산을 해내는 거는 자본하고 노동하고 그때 그 당시에 기술을 배합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생산해내서 그래서 산출량이 나오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쪽에는 노동력은 있는데 북쪽에는 이 자본하고 기술이 아직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분의 1 개인적으로 봐가지고 그밖에 안 되는 건데, 그러면은 그 자본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충당을 해줘서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처럼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독일에는 그냥 통일하면서 확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섞어놓고 그래놓고 좀 힘든 사람은 좀 보조를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통일 비용이라고 그러는 게 천문학적인 숫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중내 사안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우리 독일이 저렇게 실수하는 걸 봤으니까 미리 부도를 잡아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어려운 사람한테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여주는 것보다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장비하고 기술을 가르쳐줘서 스스로 일어서도록 만들어줘야,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북쪽에 필요한 실물 자본을 투입을 해야 되는 거죠. 거기 들어가는 비용, 그게 이제 세 번째 큰 카테고리인데, 사실은 거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은 다른 비용은 그냥 그때 소비하고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국보로 남는 거죠. 우리 자산으로 남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거를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갖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가 뭐 경상도에 갖다 놓으면 우리 거고 전라도에 갖다 놓으면 다른 나라 거냐 하면 그거 아니라고. 마찬가지로 다 우리 국토 안에 있는 거고 다 우리 건데. 근데 이런 거가 빠져서는 남북이 제대로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북쪽의 소득 수준에 소득 수준이 남쪽의 절반 정도는 이제 따라올 수도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혼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제가 통일 비용을 1992년부터 이제 추산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 지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해서 통일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얻는 이득은 얼마인가 하는 그 통일로부터 얻는 이득, 그 부분을 이제 제가 2007년에 추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정말 대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제 정리를 제가 해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 그 근래 이제 책을, 통일은 대박이다 하는 책에 이걸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통일 비용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우선 이걸 제대로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준비를 해 나가는 단계 이제 우리가 거쳐야 되는데,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은 통일 후에 나오는 이득이 엄청나게 큰데, 그거는 이제 한두 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기별로 해서 이제 셋으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통일되는 그 당시에 바로 나타나는 이득, 그게 뭐냐 하면은 그동안에 분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계속 치를 수밖에 없었던 분단 비용, 이건 더 안 치러도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단 비용이 사라지는 것만큼 그 즉시 이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분단 비용이 없어지는 그것만 따지고 보더라도 통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훨씬 크게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통일이 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시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이제 남북 소득 조정 기간을 이제 거쳐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에 얻는 이득, 요것만 가지고 따져본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득이 오느냐 하면은 매년 11% 내외의 경제 성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단군 조선 이래 사실상 실제로 말씀드리면은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이라.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이렇게 큰 경제 발전을 했지만은 그때를 능가하는 대단한 경제 발전이, 대단한 그 성과가 나타난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안다면은, 그러면 통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같이들 얘기하다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치는 이런 거가 나타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 진실 그대로 이해하고 아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우리 남북한의 국민들, 해외 동포 여러분들, 이 있는 사실 그대로 우선 제가 보고 드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